잠깐만. 지금 잠깐 딴 생각하느라. 솔직히 지금까지 인강을 결제하고 완강을 끝까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4개월 만에 영어회화 인강을 230강 다 듣고 책에 있는 약 1100개의 문장을 모두 외웠습니다. 모두 외웠다는 건 한국어 표현을 들었을 때 바로 영어가 떠오르는 상태입니다. 1100개, 1000개 정도. 이렇게 하루 날 잡아서 1과부터 100과까지 다 풀어봤고요. 성인이 돼서 회화를 잘할 수 있는 딱 방법이다. 표현들이 귀에 꽂히는 경험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전제 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크게 3파트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약 1000개 문장을 암기하고 실제로 달라진 점, 그리고 어떻게 교재 전체를 암기했는지 구체적인 방법,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도 따라할 수 있는 현실적인 팁을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이 책의 영어 단톡방 기획이랑 운영을 맡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회사에서 만들었다고 해도 제 시간을 써서 암기를 하고 또 이런 후기 콘텐츠 이런 것도 만들고. 그럴 수 있을까요? 이 교재가 많이 팔린다고 뭐 제 월급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을 저도 영어 공부를 시도를 해봤다가 진짜 믿고 한번 해보고 싶었고 궁금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추천을 하고 홍보를 하고 그런 입장에서 이 교재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로 홍보를 할 수 있을까? 이건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이를 악물고 좀 한 것도 있고, 솔직히 뭐 한 권 외운다고 영어가 잘 들려요 뭐 이거는 오바일 수 있잖아요. 근데 영어가 완전히 다는 아니더라도 표현들이 귀에 꽂히는 경험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인강을 다 듣고 교재를 통암기하고 영어가 바로 튀어나올 정도로 외웠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내가 아직 영어에 대해서 좀 방황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번 해보세요. 여태까지 했는데 방법이 실패했으면 이 방법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 정했으면 끝까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단톡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같이 해보고 싶네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변화 첫 번째는 원어민 영어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이제 영어 공부를 수십 년 했지만 한국인들이 어떻게 실수하는지 그걸 원어민 표현이랑 비교하면서 알려주는 그 수업을 받은 적이 있었나 돌이켜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평소에 쓰는 문장이 직역인 거지 엄밀히 말하면 막 틀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말은 다 이제 원어민들이랑 통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원어민스럽게 말하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이제 한번 공부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시원하게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비교해서 가르쳐 주시니까 되게 재밌어져요. 이런 표현이 있을 때 한국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할 때 그렇게 말하는 게 제가 하는 실수인 거예요. 나랑 연관이 있으면 좀 관심이 생기고 그런 게 좀 영어 공부를 더 하게끔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뭐 암기한다고 들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실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는 아빠가 이제 거실에서 알리타라는 그 영화를 보고 계셨어요. 제가 화장실 가면서 쓱 지나가다가 들렸던 게 I'm coming이라는 거였거든요. 보통 나 그쪽으로 갈게 할 때 go라는 동사밖에 못 떠올리잖아요. 근데 원어민들은 그게 내가 너가 있는 쪽으로 간다 라는 표현을 할 때는 I'm coming이라고 없어요. 이전 같았으면 그런 걸 인지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진짜 그 찰나에 딱 들렸고, 또 제가 이제 평소에 영화 리뷰 영상을 보는 걸 좋아해요. 얼마 전에 이제 브루클린의 멋진 주말이라는 리뷰 영상을 보고 있는데 사실 그게 영화를 요약을 해서 장면 일부분만 나온 거라 그 유튜브 클립에서는 제가 표현을 알아들을 거라고는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근데 표현이 들리는 거예요. 그 표현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교재 3과에서 I will see you tomorrow at 1 p.m. 그 문장이 있었는데 그 영화에서 시간만 다르게 해서 그렇게 나왔고 I will see you tomorrow at 8:30. Good, okay. 그리고 그런데 두 분은 돈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그 한글 자막이 떴는데 그냥 우리가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Do you have money? 라든지 뭔가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afford라는 동사를 활용해서 Can you afford a place like this? 라고 나왔어요. Can you afford a place like this? 그 부분도 딱 afford가 들리는 게 신기했고 그 다음에 새로 살 집을 이렇게 둘러보고 나서 상대방한테 진짜 이거 집 원하는 얼굴이네 라는 걸 표현할 때 Sounds like something you really want 라고 Sounds like something you really want. 그 다음에 집을 사는 과정에 있어서 당장 수표 갖고 오래 이 부분도 동사 come을 활용해가지고 They want us to come over with the check right now. They want us to come over with the check right now. 그런 표현들을 이제 교재에 있는 게 너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신기했던 게 귀에 딱 꽂힌다는 표현을 저는 처음 느껴봤어요. 이게 내가 외운 게 있으니까 이게 딱 들리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딱. 그래서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영화 리뷰 그 영상을 더 찾아보게 되고 이제 이것도 영화 리뷰 영상이었는데 라모나 앤 비저스라는 영화인데 썸남한테 전화 온 상황이었는데 그 언니가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I'm not sure if Beatrice is available 이 부분이 나오는데 Oh, hi, Henry. Not sure if Beatrice is available. Give it to me. She could be in the bathroom. 일단 I'm not sure if 활용한 거 그리고 available이라는 거를 인강에서 선생님께서 4가지의 뜻을 알려주세요. 자, 그러면 available을 공부를 먼저 좀 해볼까 하거든요. 첫 번째, 시간이 된다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써요. Are you available? After lunch tomorrow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실 전화를 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걸 들었을 때 여러분 available이라는 딱 표현이 떠오르시나요? 솔직히 저는 이걸 공부 안 했으면 바로 안 떠올랐을 것 같거든요. 그냥 she can talk right now or 좀 엄청 직역으로 풀어서 했을 것 같은데 그냥 available로 딱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한거 외우고 나서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원어민의 영어 표현 그 방식 그게 딱 처음으로 들리기 시작한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내가 이렇게 한 권을 외웠는데 이렇게 들리면 나머지 책들도 다 공부하면 내가 어떻게 변할까 이런 게 너무 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재밌게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 전에는 그냥 시험을 위한 공부 토익도 그렇고 막 재밌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뭔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바로 들리고 뭔가 더 공부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 게 진짜 좀 처음이었어요. 변화 두 번째는 영어가 자동으로 튀어나온다예요. 예를 들면 친구랑 만나서 일상 대화를 하잖아요. 뭐 이 근처에 뭐 괜찮은 카페 아는 데 있어? 그러면 막 찾아보다가 네이버 지도에서 이 카페가 별 5개래 이런 그냥 일상 표현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스몰 토크 그 책에 우리가 자주 쓸만한 게 담겨있어요. 그래서 너 이렇게 아는 데 있어? 라고 친구가 딱 얘기했을 때 Do you know any good cafes around here? 이게 바로 딱 나와요. 그냥 제 속으로 이 표현 No, but this one on neighborhood has 5 stars 이게 뭔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사고의 흐름이 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재밌고 원어민을 보면 말을 걸고 싶어서요. 엄청 잘하는 그런 건 아니더라도 괜히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왠지 한번 써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전에 부산에 갔을 때 원어민들한테 말 걸고 암기한 표현 써보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영어가 자동으로 튀어나온다. 이게 두 번째고요. 변화 이제 세 번째는 영어 공부의 방향성이 명확해졌다입니다. 저는 이전에는 영어 회화를 막 암기를 해서 한다 이런 거를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뭔가 원어민들이랑 말을 많이 하고 영어 콘텐츠를 많이 접해야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내가 뭘 암기를 해서 외우는 건 내 문장이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계속 말하고 뭐 그 미드 같은 거 보고 하면 늘겠지만 이게 언젠가 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교재 한 권을 통암기하면서 깨달은 거는 질 좋은 인풋을 하고 암기를 거쳐서 아웃풋을 훈련한다. 딱 요 구조, 성인이 돼서 회화를 잘할 수 있는 딱 방법이다 깨닫게 됐어요. 인생에서 뭔가 처음으로 완강을 하고 그다음에 책을 또 교재 한 권을 외우는 경험을 하니까 자기 효능감이 되게 올라가더라고요. 내가 한 번을 해놓고 나니까 다음 것도 완강을 할 수 있겠다. 탄력이 붙었어요. 제가 영어 공부를 조금 더 재밌게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영어 회화 시리즈를 다 공부하고 났을 때 내가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 이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사실 영어 같은 게 실력이 바로바로 느는 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답답하고 또 포기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내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렇게 들리고 이거 재밌는데 이렇게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이제 이어서 제가 어떻게 통암기를 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회독법을 압축 회독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10회독을 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자도 빼놓지 않고 돌린 게 아니라 틀린 거 위주로 압축해서 회독해가는 건데 4월 29일에 완강을 1회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회독을 할 때 데이 5개씩 스터디언 리뷰로 같이 복습하면서 풀었어요. 스터디언 리뷰는 복습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한국어 표현들이 이렇게 나오면 그 문장을 보고 떠오르는지 영어로 적어볼 수 있고 그걸 또 음성 인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스터디언 리뷰로 효과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게 오늘의 열정왕 이렇게 떠요. 공부를 몇 시간 했는지 순위로 쫙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으니까 나도 그 순위 안에 계속 위에 있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좋은 선의의 경쟁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제 경쟁자를 두는 거죠. 그게 은근히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스터디언 리뷰는 PC랑 스마트폰으로 모두 풀 수 있는데요. 풀다가 틀린 것들은 바로 교재에 표시하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표시할 때마다 색깔을 다르게 해서 반복적으로 틀리는 것들은 더 자주 보려고 했습니다.
3회독은 데이 10개씩, 4회독 할 때는 20개씩, 5회독 할 때는 데이 30씩 하루에 돌리는데 추출해서 풀었고요. 먼저 엑셀에 틀린 것들만 쭉 적어놔요. 이제 테스트를 할 때는 이거를 무작위로 바꾸는데, 왜냐면 같은 표현들을 하면 금방 이렇게 짐작해서 맞출 수가 있어가지고 영어를 테스트할 때는 한국어 기준으로 뭐 내림차순이든 오름차순이든 설정을 바꿉니다. 그러면 이게 숫자가 다 섞이잖아요. 이 기준으로 다시 이제 테스트를 해요. 그리고 바로 안 떠오르면 따로 메모를 해놨어요. 테스트를 아까 쭉 했고, 틀리거나 헷갈리는 것들을 초록색으로 한 번 더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맞았지만 주기적 체크 필요 이렇게 또 해놨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표시한 이유는 내가 어제 공부했기 때문에 바로 생각이 났던 거라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 전에는 이 한국어만 보고 바로 생각이 안 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하려고 이렇게 보라색으로 따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200개 추출한 것 중에서 그린 필터만 색으로 이거를 하면 80개 정도가 돼요. 초록색으로 추출했던 것들을 이렇게 다시 뽑았습니다. 다시 한번 또 풀어볼게요. 네, 이거를 한 번씩 쭉 다 풀었고, 전체 푸는데 한 45분? 한 그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풀고 나서 한번 쭉 채점을 다시 해봤어요. 틀린 것들은 이렇게 한 번 더 형광펜으로 표시를 했고, 이제 이 정도 쓰면 문장 전체가 완전히 틀린 거는 별로 없어요. 한두 개 정도씩 틀리게 되는데, 지금 이 틀린 것들만 세봤을 때 한 10몇 개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 10몇 개들만 또 한 번 더 옮겨 적어요. 근데 이건 정말 많이 헷갈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메모지에다가 한국어 적어서 어디 가지고 다니면서 암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전체를 계속 많이 푸는 것보다 내가 자꾸 틀리는 거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적해서 계속 수정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어제 틀린 것들 중에 한글만 이렇게 좀 적었었는데 이걸 다시 한번 그 다음날 아침에 풀어봤어요. 그래서 또 틀린 것들을 어제 정리했던 이 종이에다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한 번 더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이 포스트잇에 한 번 더 적었어요. 이거에 대한 답은 가려놓고 이거에 대한 답도 이렇게 열면 보일 수 있게 해놨는데요. 저는 뜯어가지고 화장실 거울 등에 이게 붙여놓는데 좀 더 이 문장을 각인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스트잇까지 정리를 다 했어요. 6회독 할 때는 데이 40개씩, 7회독 할 때는 데이 50개씩 이틀 잡아서 풀었습니다. 그 8회독 때는 1부터 100까지 추출만 전체적으로 풀었고 9회독 때는 1부터 100까지 스터디언 리뷰만 풀었어요. 스터디언 리뷰 그동안 많이 몇 번씩 풀었었는데 약 4시간 동안 1000개 정도 이렇게 하루 날 잡아서 1과부터 100과까지 다 풀어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풀었는데 조금 애매한 것들은 좀 캡처를 한번 해놨고요. 이렇게 오늘 목표한 스터디언 리뷰 전체 풀기 끝냈습니다. 핵심은 돌아오는 회독 주기가 점점 짧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틀린 것만 반복하다 보면 내가 다 알았다고 넘어갔는데 그게 문득 내가 진짜 다 외웠나 이런 게 의구심이 들 때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동시 샤워할 때 뭐 할 때 틈틈이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그 영어 음성을 들었고, 그러니까 음성은 그냥 쭉 나오는 거니까 어떤 제가 틀린 것만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다 듣는 거잖아요. 그럼 듣다가 이 부분 내가 기억이 안 났었네 하면 책에 한 번 더 표시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듣고 스터디언 리뷰 풀고 이렇게 복습을 해갔고요. 회독할 때마다 부담은 줄고 그 회독 주기는 짧아집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암기 꿀팁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긴 문장을 좀 분할해서 암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문장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한 번에 안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너무 뭐 길어서 그럴 수도 있고 나한테 그 표현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 문장을 외울 때 뭔가 내 입에 자꾸 안 붙으면 이 문장 전체를 통으로 저한테 넣으려고 하기보다 내가 요번 회독 돌릴 때 여기는 좀 확실히 좀 가져가자. 분할해서 하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됐어요. 두 번째는 실수 패턴을 분석하고 챗GPT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계속 틀리는 문장은 똑같은 이유로 틀려요. 스터디언 리뷰에는 언제 며칠자에 내가 어떻게 적어서 틀렸는지 그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한 달 뒤에도 똑같은 그 이유로 틀려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웃겨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한번 짚고 넘어갔어요. 내가 왜 이 문장에서 자꾸 어를 빼먹지? 왜 이 문장에서 내가 이 표현을 못 떠올리지? 그러면 조금 각인이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이 나왔을 때 이렇게 회로를 좀 수정을 해주는 거죠. 사고의 회로를. 그리고 외운 표현은 사실 내가 직접 실제로 써보면 잊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 홍보 콘텐츠 영상을 만드니까 영어 표현들을 가끔 쓰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썼던 표현을 편집하면서 계속 보고 하니까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뭔가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 문장을 써보거나 이렇게 좀 해봤을 때 실제적으로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완벽주의를 버리셔야 돼요. 아, 내가 이거 또 틀렸네.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누구나 다 까먹는 거라서 오늘 이거 외웠어. 그래도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내 시간부터 파악하는 건데요. 바로 가용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영어 공부가 이제 초심을 그렇게 끝까지 지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나는 하루 중에 언제 내가 공부 시간을 낼 수 있는지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일단 가용 시간이라는 거는 고정 시간 있죠. 예를 들어 회사 가서 일하는 시간, 뭐 수면 시간, 밥 먹는 시간 이런 것들은 좀 고정되어 있고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시간을 빼고 나머지 시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 건데 이 시간에 내가 영어 공부를 몇 시간을 투자할 건지 그거를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퇴근하고 해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정하시는 것보다는 일주일 정도 내 루틴을 파악한 다음에 아 퇴근 후에는 이렇게 2시간씩 좀 남네? 아 월요일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네 이런 것들을 파악하신 다음에 공부에 돌입하시면 집중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시간 채우기를 약간 미션처럼 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되세요. 전 다이어리 위쪽에 이렇게 몇 가지씩 할지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위에다가 써서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공부 가용 시간을 계산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가용 시간에 무조건 영어 공부로 다 채웠어요. 그래서 최소 하루 2시간 이상을 하자라는 게 목표였고 저는 이렇게 주에 몇 시간 하는지도 꼭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좀 쭉 이어갔고 주말에 시간이 많이 남을 때는 이런 식으로 아예 날 잡고 했어요. 그때 이렇게 7시간 동안 스터디 앤 리뷰를 푼 거예요. 원래 주에 10시간 이상 하는 게 목표였는데 이때는 주 23시간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붙여서 쓰기도 했고 이런 식으로 주간 누적 시간을 계속 써갔어요. 그래서 내가 매일의 시간을 이 시간은 꼭 채워서 공부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미션 깨는 것처럼 공부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좀 저는 시간이 매일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하신 분들은 주 단위로 계획을 하시면 좋아요. 내가 이 주에 10시간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가용 시간을 파악을 해두시면 공부를 하실 때 직관적으로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 짜투리 시간에 뭘 할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좀 배치를 해놓는 거예요. 지하철 탈 때는 무조건 그 스터디 앤 리뷰 복습 퀴즈를 풀고 뭐 걸을 때는 음성을 듣거나 틀린 것들 다시 한번 보거나 이런 식으로 좀 몇 개 복습할 것들을 좀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힘, 그런 진짜 이유를 찾는 거예요. 목표 설정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새해 목표가 다들 영어 잘하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막연하게 나 언젠가 이렇게 해외 가서 쓰고 이렇게만 하기에는 이게 영어가 공부했다고 바로 실력이 이렇게 느는 게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꾸준히 가져가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영어를 왜 잘하고 싶을까 이거를 먼저 정리를 해보시고 이 목표를 정하고 좀 쪼개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사실 저는 이 영어를 시작하게 된 것도 이제 영어 팀에 있는 것도 있지만 이 업무 퍼포먼스를 위한 좀 동기가 컸습니다. 내가 이 책을 마스터했을 때 고객분들이랑 더 소통도 할 수 있고 또 제가 콘텐츠를 만들 때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너무 저한테 업무적인 동기가 충분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게 됐고 아까 말씀드린 게 목표를 좀 쪼개보라고 하셨잖아요. 사실 그 업무적인 동기로 시작했지만 꾸준히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일단 교재를 언제까지 완강하는 걸 목표로 잡고 그 다음에는 뭐 영어 퀴즈대회에 참여하는 걸 목표로 잡고 그런 데드라인을 정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환경 설정하기입니다. 이제 혼자 꾸준히 공부하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함께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핵심인데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 단톡방에서 매일 인증을 한다든지 월말마다 뭐 암기 모임을 참여한다든지 이렇게 중간 목표를 설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많이 했어요. 작은 성취를 반복하다 보면 좀 탄력이 붙거든요. 그 탄력 붙은 거를 이렇게 하나씩 조금 이렇게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통함기 하면서 느낀 게
무작정 대화만 한다고 느는 게 아니구나. 질 좋은 인풋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들만 그 모아둔 이 책이 진짜 그냥 아무 책이 아니에요. 교보문고에서도 10주 연속 1위로 베스트셀러를 한 거고 다 검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책을 만약에 뭐 이 책이 아니시더라도 이 책이 근데 가장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책으로 인강을 쭉 듣고 암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한 권을 외우면서 좀 영어에 대해 막연했던 그 공포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꾸준함은 시스템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목표, 가용 시간, 공부 환경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I didn't mean to hurt your feelings. I'll really be over to Margaret. Should you talk to your colleague about filling in for you while you're gone?